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극단치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결측치를 배웠어요. 그죠? 자, 결측이라는 건 빠져있는 값 n, a 값을 얘기를 했었고요. 결측치를 찾아내면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들어가는 전처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상치라는 거를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에는 이제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다면 성별이라는 변수에는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엉뚱한 데이터 점점점이 들어갔다라든지 이러면 성별을 나타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데이터라고 할 수 없어서 이상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상치는 아예 없는 값 결측 처리를 한 후에 분석을 들어간다라는 거를 우리 지난 화요일에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극단치라는 친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극단적이다. 뭐 이거 아니면 저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극단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극단치는 뭐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제 그 변수를 나타내는데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너무 작은 값이나 너무 큰 값이 있게 되면 좀 분석하는데 또다시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극단치도 반드시 앞에 있는 것처럼 결측 처리를 한 후에 우리가 필요한 분석에 들어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 자, 팍스플롯이라는 상자 그림, 수염 상자 그림으로 이제 극단치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왜 MPG 데이터에 보면 고속도로 연비를 나타내는 HWI라는 변수 있어요. 그죠? 우리 고속도로 연비를 나타내는 자, 그 변수를 박스플롯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그 오른쪽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인데 1갤런당 몇 마일을 갈 수 있는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값을 표시를 한 건데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제 색깔을 선생님이 좀 바꿀게요.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여기 중앙에 있는 진한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자, 중앙값이 여기 지금 Y축에 보니까 25 정도 이렇게 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 25를 기준으로 이 박스만큼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MPG에 데이터가 있을 때 MPG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고속도로 연비는 1갤런당 25마일을 가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자, 하위 25%라고 되어 있는 18에서 하위 75%, 27까지 분포되어 있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상자 수염을 봤을 때 그 이미지에서 굵은 상자 있는 부분이 중앙값이에요. 그러면 중앙값 25를 중심으로 어디에서 18에서 27이라는 마일 퍼 갤런이라는 단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 범위에 분포한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이제 극단치 경계가 12라는 값이고 그 다음에 극단치 경계가 3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작은 12에서 37까지를 이제 최소 최대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극단치를 벗어나는 이 점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극단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친구들은 여기 보이는 이렇게 경계를 벗어나는 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 이 값들을 뭘로 NA 처리, 결측 처리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부분까지는 분석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위 25% 여기 아래 수염 있는 부분은 빵프로에서 25% 사이고 여기가 하위 75% 경계였잖아요. 그럼 여기 100%까지 하위 70에서 75에서 100%까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요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더 연두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아이고.
우리가 박스 상자를 기준으로 중앙선, 중앙값을 기준으로 박스의 경계, 요 박스의 아래 경계에서 윗 경계까지의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뭐가? 고속도로 연비 데이터는. 고속도로 연비 데이터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박스 경계에 제일 많이 몰려 있고 가장 작은 값 극단치 경계 12에서 가장 높은 극단치 경계 37까지를 분석 단위로 사용을 할 거고 이 극단치를 위로 벗어나거나 아래로 벗어나는 경우에 이 값들은 결측 처리를 해서 분석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박스플롯 MPG 고속도로 연비의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쪽 경계, 그 다음에 위쪽 경계, 그리고 중앙값을 기준으로 우리 18에서 27이 몰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스테이트 상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 RStudi오에 가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튜디오에 가서 요거는 조금 잠깐 넘기고 자, 오늘 0716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저는 지금 생성을 했고요. 자, 0716이라는 프로젝트에 보면 패키지 제가 다시 설치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로드 하고요. 우리 이제 많이 사용했던 이제 ggplot2에 있는 mpg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일단 mpg 데이터를 저는 이제 미리 컨트롤 엔터로 생성을 해놔서 여기 mpg 데이터가 234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 데이터들 중에 이거 클릭해 볼게요. 뷰해서 보면 우리 왜 제조사부터 저기 끝에 클래스까지 11개의 변수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고속도로 연비 있죠, 우리. 그 고속도로 연비의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컨트롤 엔터 했더니 자, 여기 파일 있었던 창에서 옆으로 플롯 탭으로 넘어가면서 자, 여기에 수험 상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데 박스의 중간선을 중앙값, 그 다음 박스 경계에 몰려있는 부분, 박스 경계 사이에 데이터들이 몰려있고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 빈도수가 높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 극단치, 최고 극단치 그리고 이제 극단치 경계라고 사실은 부르는 거고 이거를 벗어난 부분을 극단치라고 사실은 부르는 거죠. 여기 스테이트로 한번 봐볼게요. 자,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데이터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변동이 있나 봐요. 24를 기준으로, 그죠? 자, 18에서 27 사이에 몰려 있고, 자, 경계가 12에서 37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경계를 벗어난 이 점점들은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 분석에서 제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일단 지금 극단치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봤더니 범위를 벗어난 값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결측 처리를 할 건데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봤더니 자, 아까 전에 데이터는 중앙값 25 물론 이제 제 거 RStudi오에서 조금 다르긴 했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옮겨 올게요. 자, 중앙값 25를 기준으로 얼마였었죠? 18에서 27에 몰려져 있고 극단치 경계가 12, 37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하면 이 박스 처리에 여기가 중앙선이 될 거고, 그죠? 여기까지가 극단치가 처리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MPG 고속도로 연비에다가 if else 문을 써요. 자, 고속도로 연비가 12보다 작거나, 자, 이거 우리 논리 연산자의 OR 연산자예요. 그죠? 작거나, 또 고속도로 연비가 혹시 37을 초과가 되느냐, 자, 이 앞에 조건이 참이냐, 그러면 if true의 경우는 그걸 결측 처리 NA로 표시하고, 여기 앞에 있는 조건이 그렇지 않다. 12보다 크고 37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범주, 이 경계 범주에 모두 분석 범주에 다 들어온다. 라고 얘기하면 원래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둬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결칙치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 보면 isNa라는 함수가 나와요. isNa는 우리 뭐 하는 함수였죠? 결측치가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함수였어요. 그죠? 결측치가 있나요?를 물어보는 함수였고 mpg의 고속도로 연비에 결측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측치의 구성은 true냐, false냐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true, false냐로 구분이 되는 거를 테이블로 표시해서 얼마나 결측치가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결측치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mpg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dplyr 함수를 쓰려고 이제 파이프 연산자로 구동 방식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거든요. 우리 원래 구동 방식이 뭐 사륜이 있고 전륜이 있고 뭐 후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구동 방식이. 그 구동 방식별로 자, 요약을 하겠다. 자, 어떻게 요약하냐면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내보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자, mean이라는 여기서는 summarize의 내장 함수죠. 내장 함수인데 그냥 HWY만 이렇게 하겠다. 원래 이제 우리가 아는 건 여기다 mean하고 HWY만 적으면 HWY의 평균이 mean HWY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약이 되죠. 구동 방식별로. 근데 여기 우리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na.rm이 t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뭐라고 부르죠? 파라메터라고 부르죠. 그 파라메터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파라메터 혹시 기억나요? 인자와 인수 하면서 했었던 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우리 변수 및 함수 패키지 할 때 함수는 어떤 명령어를 이제 반복해서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 펑션 함수라고 배웠었어요. 우리 강의 노트 그 5번째 거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함수를 다룰 때 함수를 호출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값이 있고 그리고 그 함수의 어떤 옵션 값을 지정을 해주는 때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왜 시퀀스라는 함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함수 할 때 1에서 10까지 나타내라. 이 함수를 실제로 호출을 해서 사용이 될 때 쓰는 그 값들을 넣어주는 걸 인수라고 부르는데 이 파란 부분은 1에서 10까지 해라. 자, 근데 조건이 붙어요. 조건.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1부터 2, 3, 4 이렇게 수열을 나열을 하고 싶은데 그 나열을 하고 싶을 때 옵션이 붙어버려요. 2단계씩 붙여주세요 라고 by라는 어떤 파라미터 인자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는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숫자가 아그먼트 인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한 정의, 이 함수가 정확하게 더 어떤 기능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에서 어떤 기능에 대한 옵션에 대한 설정을 넣어주는 걸 파라미터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든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사람이든 인자나 인수에 대한 개념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 지금 na.rm이라는 t 자, 일단 이 함수가 하는 기능은 결측치를 제외하고 뭔가 결측을 제외를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na 값은 알아서 제외시키고 뭔가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mean이라는 이 함수가 혹시 이 변수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결측치가 있다면 그건 제외를 하고 na라는 값은 제외를 하고 이 변수를 함수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mean이라는 함수가 어떤 기능적으로 디테일하게 결측치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결측치를 넣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기능이 더 도드라질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그 기능에 대한 옵션을 준 거죠. 결측치가 있다면 제외하고 이 해당하는 변수를
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거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그죠?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 인수 오랜만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봤고요.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스튜디오에 가서 볼게요. 자, RStudi오에 가서 제가 미리 좀 적어놨어요. 자, 고속도로 연비 12보다 미만입니까? 37 보다 큽니까? OR 함수로 해서 여기 조건이 만족한다면 결칙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고속도로 연비로 해주세요 라고 실행을 한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 연비에 결칙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이블 형태로 한 번 더 이렇게 봤어요. 자, 봤더니 결칙치가 3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12보다 작거나 37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상자 수염으로 보면 37 초과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데이터들이 이제 NA 처리가 돼서 3개가 결칙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PG 데이터에다 구동 방식별로 기준으로 그룹핑을 해요. 자, 그룹핑을 해서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구해서 min HWI에 넣어주고 싶었는데 우리 지금 그 HWI의 결칙치가 3개가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원래 뭐 필터로 느낌표 is NA 해서 없애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 계산을 할 때 바로 결칙치는 그냥 제외하고 바로 작업합니다. 필터를 먼저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파라미터를 써서 또 작업을 할 수 있죠. 자,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해봤더니 자, 구동 방식별로 사륜, 전륜, 후륜 3개의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구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극단치를 박스 플롯이라는 이제 상자 수염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그려보고 거기서 극단치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데이터를 결칙 처리해서 결칙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극단치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해봤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와 같은 루틴으로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